앞으로 40대 중반 이상 연봉 8천만 원 이상 받는 직원들은 회사에서 대놓고 내보낼 겁니다. 왜냐? 그렇게 고용 연봉을 받는 사람을 내보내면 2명, 3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IMF 이후 사상 최대의 대규모 감원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려난 이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또 대형 스크린 앞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에 다 돈이 들어가 있어서 시중에 쓸 돈이 없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네 삶은 현금이 꼭 필요합니다. 빚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다 팔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네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에도 돈이 없답니다. 뭐 이제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피가 지금 2400, 2500인데 1800에서 2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피가 1800m로 내려가면 장기 고배당 주식 쓸어 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앞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대박이고 배당 채권, 배당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현금이 아니고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꽤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함부로 상황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이래저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현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저래 사는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딸 자식들이라고 다 비슷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삶에 이제 우여곡절들, 애환들이 많나 라는 생각이 막 들죠. 저는 이제 문득 소설 작품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을 보는 걸 더 좋아하게 됐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인간 구상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엿보는 이제 기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생각,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이 열릴지 아니면 비슷하고 뻔하고 당연한 삶이 열릴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우물을 봐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기 무술을 안다면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난다라는 걸 이제 바닥에 내쳐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역사적인 인물들이 잘 나갈 때 큰 깨우침을 얻는 게 아니라 실각하고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세상을 좀 더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감사해야죠. 누가 그랬습니다. 돈을 지니고 다니면 배가 안 고프다고, 돈이 있으면 속이 든든하다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버는 이가 1000만 2000만원 버는 것처럼 소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몰락하는 거죠. 근데 1000만원 버는 이가 200만원 300만원 버는 이처럼 되게 검소하게 살면요,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남들이 힘든 건 당연하고 내 힘든 거는 못 견딘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 이용하고 남들 앞에서 계산해가지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소홀한 거 찾으려고 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외면하고 다 내친다라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이면 길이 열리는 거고, 인성이 모자란 이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성조차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참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연끌주의보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말장난입니다.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경제지옥이 펼쳐질 건데 이래저래 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닥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경제위기 때에 헐값에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기회가 아마 도처에 깔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도 뭡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어떻게 살지 잘 배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을 살아내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세상에 희망이 없어질 거다. 더 절망 속에 빠질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사는 게 참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진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고 사필귀정이고 결국 결말은 다가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굳게 먹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생각하는 게 뜻대로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결론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 쉽게 바뀌지 않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지면 평생 지옥에 빠져 살 수밖에 없고 일확천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마들이 있는지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다리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겠다라고 뒤통수 치겠다라고 수작을 너무 많이 부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죠. 다듬어 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7억짜리 집을 자기 돈 3억에 대출 4억에 샀는데 집값이 4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 안 해주고 금리 올린다고 하고 그러면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미치는 겁니다. 미친 듯이 이래서 번 돈이 다 사라졌는데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이창용 항공의 총재가 자산 가격이 30% 하락하면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자산 가격이 30% 이상 떨어질 것 같은데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은 집이 문제가 아니죠. 대출이 문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을 받았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요. 궁예에 몰리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출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일으켜주는 지렛대가 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런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빌려서 투자한다.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